남산과 서울 한양 도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영수입니다. 바로 발표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긴 시간 발표를 듣고 계신데요. 제 발표는 좀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책자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전부터 들었던 내용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간적으로 여기 어디에 위치하는지 혹시 이렇게 대입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4장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번호표를 달아놨거든요. 한 50컷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발표를 빨리 드리면 대충 어느 정도 끝날지 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양도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남산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남산에는 다양한 식물들, 시설들, 지형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인공적인 시설, 한양도성, 지금 예전에는 서울 성곽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게 이제 문화재 명칭이 서울 한양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한양동 도성이라는 인공적인 시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전체 서울 한양도성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가치 부분은 굉장히 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몽대왕 고구려의 그 전신을 가지고 예전에 졸본성, 오녀산성, 그리고 국내성, 그리고 평양성, 개경성에 이르는 그런 긴 역사적 적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한양도성이 어느 날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지형, 이거 더 말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지형과 한몸이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곽이다. 그리고 상징성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놓은 부분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한양도성의 특성과 가치를 어떤 측면에서 좀 볼까 좀 보시면 상징적인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축성술의 계승, 그리고 지형, 그리고 유사한 정말 한양도성이 동아시아에 많은 성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곽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틀릴까? 굉장히 틀립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것이다라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동아시아의 성곽들과도 틀리고 특히나 유럽의 성곽들과도 굉장히 틀립니다. 비근한 예로 한 가지 예만 드리자면 한양도성이 얼마나 큰 규모인가 하면 사실은 현존하는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수도로서 남아있는 성곽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길이는 18.6km입니다. 중국의 남경에 성곽이 하나 있는데요. 한양도성하고 굉장히 좀 비교가 되는 건데 거기는 길이가 좀 길어서 30km 정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도는 아니죠. 근데 서울 한양도성은 서울 수도, 도읍으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전 세계 중에서 가장 큰 성곽을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두의 강인호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시켜주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작년에 잠정 목록에 이미 등재가 됐습니다. 사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잠정 목록에 등록된 이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거는 잠정 목록에 지금 올라가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본 사항입니다. 앞에 좀 부연 설명이 돼서 그것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서울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남 사산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왕, 백악, 낙산, 목묘. 제가 요거에서 좀 높이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높이를 보시면 그렇게 높지 않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굉장히 산으로 경계에 의해서 위협되는 분지와 같은 아주 아늑한 공간에 지금 우리 서울이 옛날 도심부가 한양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대학교 이상국 교수님이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조선 중기 때의 옛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지형도 위에 올려 태우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물루들은 지금 사라졌고요. 어떤 물루들은 남아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뭐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이런 현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성의 역사, 한양도성은 다양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록을 통해서 그리고 일성록과 같은 일기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기록들이 있고요.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우리가 옛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축성을 어떻게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양도성은 천자문의 천자부터 97번자 조자까지 97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건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산 구간도 그리고 각 구간마다 책임자를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태조 때 성곽을 지을 때는 전국의 국민들을 부역을 의무를 지어서 불러들여가지고 한 10만 명이 동원돼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쌓았습니다. 40일 만에 18.6km를 다 쌓아버려요. 근데 산제는 산성으로 쌓고요. 평제는 토성으로 쌓습니다. 그게 나중에 세종 때 보시면 다 석성으로 교체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숙종 때 대대적인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잘 성곽들을 따라가다 보시면 이 돌 위에 기록들을 다 책임자를 누구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 책임자가 오늘날 얘기하면 실명제입니다. 공사 실명제. 그래서 공사를 잘못하면 뭐 문책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 97개 구간을 쪼개놓은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2006년부터 사실은 한양도성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후에 사실은 한양도성이 어떤 모습, 굴곡을 갖고 있는지 지형적인 것들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좀 펼쳐놓은 모습입니다. 여기가 남산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지금 지형적으로 굉장히 울퉁불퉁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루를 좀 살펴보면요. 죄송합니다. 일단 숭례문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책자에 보시면 연도나 이런 내용 좀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때 지금 물루의 모습들을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거 1800년대 후반 이 물루의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60년대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2008년에 불이 난 다음에 다시 저희가 올해 5월에 다시 개장을 했죠. 그 과정에 아주 순환을 당하는 역사를 좀 볼 수가 있고요. 1904년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호주 사람이 찍었는데요. 지금 2008년에 숭례문이 불탄 다음에 이것을 보관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진입니다. 흥민진원입니다. 원래 그 오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의예지신 종각을 포함해서요. 대문의 이름들을 다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사실은 다 세자입니다. 숭례문, 숙정문 뭐 등등. 그런데 이제 흥인지문만 이렇게 지자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건 풍수사상에 의해서 조금 보강을 하기 위해서 붙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인지문은 여기 옹성이 있는 거고요. 남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의 모습. 그리고 북문인 숙정문, 그리고 서문인 돈이문의 모습이고요. 전차가 다니던 이제 일제강점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서문. 서울 한양도성은 사대문과 사서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신 거는 사대문을 보신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서문을 보시게 됩니다. 창의문, 서문 중에 하나입니다. 북쪽에 이제 의정부, 북쪽으로 가는 중요한 문인데, 서문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의 모습을 잘 임진왜란 이후에 한번 소실됐다가 지금 그 모습을 잘 갖고 있는 거고요. 소위문, 지금 중앙일보 인절에 있죠. 그런데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암은 앞서 보신, 그림이고요. 물루가 없었다가 다시 복원하는 거고, 원위치에서 이전해서 1970년대 다시 복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911년대 이제 외국인이 다시 촬영했던 그 해화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광미문, 시구문이라고도 불렀죠. 그래서 시체가 나가던 문, 그래서 시구문이라는 별칭도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수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홍해 가 5개 있다라고 해서 오간수문이고요. 그리고 홍해가 2개 있으면 이간수문이라는 2개의 수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청계천 밟을 때 그 유적이 드러난 모습이고요. 그럼 지금은 이런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간수인
문의 모습이고요.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릴 남소문입니다. 이 남소문은 사대문과 사소문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남산의 영역에 포함된 문입니다. 그래서 세조 2년 때 만들어졌는데요. 그 뒤에 뭐 풍수사살에 의해서 좀 폐쇄를 했다가 한 10수년 이용이 됐습니다. 한 12년, 3년 정도 이용되다가 폐쇄를 됐고요. 그리고 뒤에 한번 다시 명종 때 다시 한번 문을 열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결국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이게 소실됐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연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봉수대가 있습니다. 오늘 남산 위에 있는 봉수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봉수대는 지금 삼봉수 자리입니다. 삼봉수고요. 그 유일하게 복원이 되어 있는 봉수대이고요. 삼봉수대 자리는 지금 엔타워 근처에 있죠. 그리고 일봉수의 시작은 지금 캠프모스라고 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통신시설망 분부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잘 내려갑니다. 이것은 발굴 보고서 때 지금 나온 추정지인데요. 이 오봉수대는 조금 위치가 지금은 좀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봉수대의 모습이고요. 한양도성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원형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 복원, 그리고 훼손, 매장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남산 구역에서 한양도성이 어떤 모습으로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위치를 좀 먼저 파악해 보시자고 하면 이제 이쪽이 이제 아동광장이 있는 그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동국대가 있는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오시면서 이제 저하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수가 지금 아동광장, 백범광장이 있는 분수대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는 예전에 조선 신궁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죠. 그리고 그냥 분수대가 있는 그 자리고요. 지금 남산 회원 3단계 발굴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곽의 유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신궁의 유적도 같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쭉 타다 올라가시면 옆으로 오시면 여기 아주 전망대가 있어서 서울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위치가 있고요. 이 사진들은 좀 보시기 힘든 사진입니다. 지금은 좀 헬기가 캘리캔이 뜰 수는 있어도 인공적으로 헬기가 뜨는 것들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2009년에 헬기를 실제로 띄워가지고 사산의 근처를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의 사진이기 때문에 쉽게 보시기에는 좀 어려운 사진입니다. 남산 봉수대가 있는 삼봉수가 복원되어 있는 그 자리고요. 그 옆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시지만 이게 성곽의 위치고 유적입니다. 그리고 남산 엔타워가 있죠.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엔타워가 만들어지면서 지형도 훼손하고 성곽의 유구도 많이 훼손을 했습니다. 그 옆을 쭉 따라오시면 지금 버스들이 다니는 그 길이 있고요.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시는 곳이 성곽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봉수가 위치하고 있었을 거로 추정하고 있는 캠프모스 미군무대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쭉 넘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 캠프모스를 돌아서 저쪽으로 이제 동국대 방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이제 여기 성곽의 시설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가 바로 남수문입니다. 이게 뒤에 가서 한번 제가 좀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로에 의해서 지금 소실돼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도로에 의해서 소실된 시점을 정확히 모르고요. 그러니까 남소문 터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한데 위치를 지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형의 변화가 신궁자리와 더불어서 이 지역이 남산에서 가장 큽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좀 단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언제 소실됐는지 그리고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 지형들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 모습 여기 엔타워로부터 남소문지 여기 관야트리 호텔이죠. 거기까지 이렇게 성곽 라인들이 지금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소문지를 지나서 반야트리 호텔, 그리고 서울클럽, 그리고 신라호텔을 지나가지고 이제 광희문까지 이어지는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변화를 보시면요.
앞서 오청용 교수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형의 변화와 더불어서 남산이 훼손이 가중된 두 곳을 좀 집중으로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궁이 있던 자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남소문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궁이 있던 그 회원자락은 신궁이 1945년 자진 철거를 했거든요. 해방과 더불어서. 그런데 그 이후의 행태를 보면 사실은 1950년대는 우리 스스로 많이 그 지역을 봉헌하려는 노력보다는 훼손을 많이 했다. 국회의사당을 지으려고 하며 아까 공경대 사진을 보셨죠?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서 보신 그런 공원의 조성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위치 사진 좀 흔히 보시지 못한 사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요. 이게 이제 방문사입니다. 2등 방문을 기리기 위해서 장충당을 장충당 공원으로 격화시키면서 2등 방문이 그 기념 사당을 지은 그 모습입니다. 위치. 그 맞은편이 사진 동국대의 방향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남산 신궁 그 모습입니다. 지금 남산 초입 부분부터 도면이죠. 옛 도면이에요. 원지형과 물류의 훼손종을 좀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옛 지도를 보면 이제 1920년대 이후의 지도를 보면 우리가 모르고 싹 지나갈 것 같지만 잘 지금 여기 보면 그 남소문지 위치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사실은 홍해문은 있었는데 물루가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문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봐서 길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47년 항공사진입니다. 보시면 지금 도성의 흔적들이 쭉 보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살짝 보시는 이 옛길이 과거 조선시대부터 있던 그 길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샛길로 돼 있던 것을 일제시 강점기 기록에 의하면 1936년부터 도로공사를 장충당로라는 도로공사를 냈고요. 그리고 한 38년에 완성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루는 언제 훼손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도성의 흔적이고요. 주황색으로 표현된 것이 옛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 지도, 36년 지도를 봐도 이 옛 길은, 꼬불꼬불한 옛 길은 더불어서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루가 언제 훼손됐고 사실은 도로는 언제 났을까 하는 기록들은 오늘 좀 이 자리가 좀 뜻깊은 게 뭐냐면 저로서는 이런 연구를 하면서 연대를 추적할 때 건축적인 역사적 사실만 가지고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원하는 것이 당시의 신문,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하는 것이 당시의 문학작품입니다. 문학작품에 보시면 1930년대 문학작품에 보면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 기록을 통해서 대충 언제 이런 것들이 문물이 훼손됐을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가짜 경찰을 하면서 여기에서 돈을 뺏는 기사가 나옵니다. 동아일보 1938년 기사인데요. 이때 장충당로에 대한 그 공사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삼천리 잡지에 보면 두 연인이 데이트 코스를 소개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그 남소문 그 위치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옛길은 이랬을 거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제197호라는 잡지, 조금 잡지에 실린 사진이거든요. 사진에 보면 1931년 장충당로로부터 넘어가는 고갯길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 상부에 남소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31년에도 지금 없는 것으로 봐서 그 이전에 훼손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형의 변화가 굉장히 이제 인접해서 좀 심한 것은 자유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1962년 그 모습이고요. 지금 맞은편에 이제 공연 시설은 지금 지어지지 않은 상태죠. 지금 구글어스를 보시면 이런 상태인데
1962년에 지형의 훼손이 굉장히 심하게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괴감의 모습이고요. 62년에. 그래서 64년 완공되는 모습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 왔는데요. 이제 조선 신궁, 저희가 계속 오전 시간부터 이 신궁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이 신궁이 공사를 하면서도 이때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보면 1927년 조선 신궁 조형지라는 기록에 이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성벽의 모습이거든요. 이 성벽의 모습들이 온전히 남아있고 이것은 뭐냐면 그 정지 공사를 하고 있는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터 안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여장부터 해가지고 성벽이 잘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신궁으로 공사가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제가 드릴 거고요. 내집말은 제가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